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오늘 제주 바다에서 만나는 천연 기념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러 온 불안고등학교 교사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 바다 가보셨나요? 제주는 한라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서 아름다운 섬이죠. 그리고 특히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생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 드릴 해양 생물은 바로 제주 연안에 살고 있는 연산호 굴락이에요. 여러분들 연산호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연산호를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연산호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호 굴락은 우리가 연산호라는 것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제주도 앞바다, 서귀포 앞바다에 연산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2004년도에 이 연산호 굴락을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생물 굴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에서는 92종의 산호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66종은 제주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산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일부 구역은 200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제주도 전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어요. 특히 연산호 굴락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서귀포 앞바다의 범섬, 문섬, 섭섬 같은 경우에는 핵심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범섬, 문섬, 섭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요. 아열대성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 연안 연산호 굴락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주 연안에 살고 있는 연산호 굴락은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그 연산호 굴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주 연산호 굴락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 해양 생태계의 보전을 상징하는 기대종으로 지정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우리 밤수지 맨드라미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연산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라고 하는 또 이쁜 연산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연산호는 무엇일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연산호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식물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연산호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고 해서 바다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이 연산호를 식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식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이 연산호의 세포를 관찰을 해보니까 식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산호는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은 흔히 움직이고 달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연산호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연산호는 과연 어떤 동물일지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연산호는 자포동물이라고 하는 생물군에 속해요. 자포동물이 뭘까요? 자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자포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포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를 잡아 먹을 때 이 자포를 이용을 해서 먹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포동물에 해당하는 다른 생물을 들어보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해파리, 말미잘과 같은 동물도 자포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소개할 연산호도 바로 이 자포동물에 해당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렇게 꽃봉오리가 펴져 있는 듯이 보이죠. 연산호의 모습이. 그런데 이 연산호의 이 꽃봉오리는 사실 꽃봉오리가 아니고 촉수예요. 그래서 이 촉수를 우리가 폴립이라고 부르는데 폴립이 확 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육지의 맨드라미 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주로 연산호의 이름에는 맨드라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연산호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연산호가 자포동물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연산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한 산호다라고 우리가 불러서 연산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딱딱한 산호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산호는 보통 연산호와 경산호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연산호는 골격이 없어서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고요. 경산호는 조금 딱딱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기 때문에 경산호를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제주에는 이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연산호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서 가만히 살고 있는 고착성 생물이에요. 그러면 먹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연산호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붙어서 사는 고착석 생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폴립을 펼치고 지나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연산호가 살기 좋은 곳은 바로 어디냐면 해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곳, 조류가 조금 센 곳에서 오히려 연산호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연산호에 대해 다양한 종류를 선생님이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주 바다에는 92종이나 되는 다양한 산호들이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66종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산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금씩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산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산호는 큰 수지 맨드라미라고 하는 산호고요. 그 다음은 수지 맨드라미류라고 하는 산호고, 그 다음은 분홍 바다 맨드라미라고 하는 연산호입니다. 이 중에서 제주 바다에서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 산호는 분홍 바다 맨드라미예요. 여러분들 맨드라미 꽃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닮았다고 해서 연산호에는 주로 맨드라미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연산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닷속으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연산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문섬, 범섬, 섭섬 등에 주로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섬 아래에는 해안 절벽 지형이 있어요. 이 절벽 지형에 주로 고착을 해서 살고 있는 연산호는 수심 5m에서 25m까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주 연산호 군락을 탐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제주도 바다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연산호라고 하는 생물을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에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빛의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이 연산호를 우리가 바닷속에서 직접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이라던가 파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닷속의 수중 탐사를 통해서 연산호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실 영상은 연산호의 모습을 예쁘게 카메라에 담아주신 영상인데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기는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연산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산호를 구경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제주 바다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연산호 집단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럼 왜 연산호 집단이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기후변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연산호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연산호는 이 산호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의 온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생물입니다. 특히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해수 온도가 1도, 2도 상승하는 것이 연산호 집단에게는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왜 연산호는 온도가 올라가면 살 수 없을까요? 바로 연산호에 같이 살고 있는 공생조류 때문입니다. 연산호는 아까 동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바닷속에 떠다니는 유기물들을 먹고 산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산호에게 영양을 공급하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산호들은 함께 살고 있는 공생조류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공생조류들이 연산호와 함께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산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부족해진 연산호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점점 폐사를 하게 되겠죠. 선생님, 연산호가 죽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바다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아까 연산호는 기대종이라고 했죠. 기대종의 의미가 뭐였냐면 해양 생태계의 보전을 상징할 수 있는 종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연산호를 기대종으로 상정을 했냐면 해양 생물의 4분의 1 정도가 연산호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연산호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다의 사막화라고 하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연산호뿐만 아니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산호의 폐사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산호가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이 연산호와 제주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관광 산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만 살고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 종을 대상으로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산호가 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다양한 해양 생물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관광 산업이나 어업, 그런 것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닷속 생태계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연산호가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연산호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연구 사례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이죠. 2020년 6월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빨강 해면 맨드라미라고 하는 연산호의 한 종류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 증식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빨강 해면 맨드라미는 사실 제주 연안에서 많이 보이는 연산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연산호는 남해안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해안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강 해면 맨드라미가 굉장히 많은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강 해면 맨드라미를 인공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의 연산호를 인공 증식시키는 방법은 여태까지는 무성생식을 통한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개체의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증식을 해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부착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성 생식의 방법을 통해서 인공 증식을 했다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유성 생식을 통해서 폴립을 3개에서 4개까지 갖는 단계까지 증식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바다로 연산호를 내보낸다면 좀 더 성공적으로 부착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은 비단 빨강 해면 맨드라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주에서 살고 있는 연산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산호 보전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해양수산부에서는요, 2020년 11월에 이달의 해양생물로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자색 수지 맨드라미를 선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달에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해양생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생물들을 모르고 있었지만 제주 바다에는 이런 중요한 생물이 살고 있고 이 생물이 없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연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연산호 보전, 그리고 제주도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